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칙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역시 수급 또한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전일에 54만 주, 27만 주, 오늘은 또 외국인 10만 주, 기관 5만 주. 야, 계속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이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오늘도 이제 물론 음봉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상승 음봉이에요. 근데 일단 또 카카오 치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5일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또 이격을 줄이고선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일단 전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페이,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오늘이죠. 오늘, 내일 21일 수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25일, 26일 이때 이제 청약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1월 3일 날 이 상장을 합니다. 자, 11월 3일 날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이 증권사 컨센서스보다도 만약에 더 높게 나오게 되면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은 한 15% 증가해서 한 3,350억. 자, 그리고 이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27% 증가한 1조 7,300억. 뭐 이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그런데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규제한다 그래서 내렸는 게 주가를 좀 싸게 사기 위해서 내렸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다시 올라간다. 왜냐? 결국 이 대형주는 실적에 기인하는데 외국인 기관이 뭐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카카오 실적이 좋다는 거. 그리고 주가가 이제 다 떨어뜨려 놓고선 언제 들어갈까 하다가 10월 초에 지수가 폭락 나올 때에 싹 들어갔어요. 예, 그때요. 제가 그거를 딱 포착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지수 폭락 나오는데 카카오는 오히려 오른다. 카카오 같이 시가총액이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이 초대형주가 지수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떨어지는데도 거꾸로 오른다는 소리는 앞으로 올리겠다는 뜻이다. 지수가 떨어질 때에 개미들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던지니까 그거를 싹 받아가지고선 올린다.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얘기가 좀 오르니까요. 좀 오르니까 뭐 실적이 뭐 좋다. 증권사 컨센서스가 뭐 엄청난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목표가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까? 목표가 하향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막 더 떨어뜨려야지 할 때는 목표가 하향했다고 계속 얘기를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얘기 싹 들어가고 좋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벌써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였어요, 그죠? 예, 이때 5일선 탔을 때 11만 5천 원 정도에서 이제 카카오는 오른다를 뭐 노래를 불렀어요, 오른다고. 그랬더니 진짜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올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까지 조금 더 오를까? 계속 오른다? 아니에요. 예, 그렇게는 또 못 가요. 딱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올랐다가 이 청약 끝나면은 실적 발표 끝나면은 또 내리겠죠. 예, 당연한 거예요. 제 이 방송을 반복해서 매일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 떨어지고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오르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르는 장은 추세가 나와서 이렇게 올랐을 때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모든 대형주들이 정배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를 때는 그렇게 오른다. 그래서 제가 교육 시간에도 정배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역배열이에요. 완전 역배열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반등 얼마 정도 오른다. 그렇지만 오르는 폭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죠. 대형주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정배열로 전환돼서 올라가는 대형주는 한마디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형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지. 역배열로 돼서 역배열 바닥에서 이 바닥을 다지고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게 되면은 이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종목들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을 다지는 형성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저점을 잡아가게 되면은 또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이제 반등이 또 나왔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저항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61선, 121선, 이 저항선이 있고 중심선, 14만 원대 중심선이 있는데 이 14만 원대가 지금 지난번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 주면 그러면 이제 또 완전 상승세가 돼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걸 돌파하기가 쉽겠어요? 쉽질 않죠. 그렇다면은 올라왔다가 또 내렸다가 올라왔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물량을 소화를 시켜줘야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봐요. 5일선이 21선 요 노란 선을 골든 크로스하고 자 또 오늘은 또 11선이 21선 골든 크로스를 해서 50, 20이 단기 정별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요렇게 21선도 이제 떨어지던 애가 옆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상향을 해요. 그럼 21선 우상향에서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는 카카오는 5일선 따라서 갑니다. 즉 5일선에 붙으면은 예, 매수의 관점이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1선. 예, 21선이 올라가니까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21선이 바로 또 좋은 매수의 찬스가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런 과정을 이제 하나씩 밟아가면서 가게 되면은 이제 21선이 이제 시간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61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돌파하고 21선이 따라서 가게 되면서 21선,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 데드 크로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드 크로스 나와서 조금 그렇다. 빨리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랬더니만 역시 데드 크로스 나오니까 확 떨어졌다가 나중에 21선, 61선 골든 크로스 나올 때 되면 또 쫙 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리고 이제 이 21선 지지 여부를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네, 실적 좋고 자 3분기 실적 좋게 나오면은 4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지금 규제한다 그래가지고선 이 실적에 카카오가 돈 버는 거에 뭐 얼마나 이 영향을 주겠어요. 예, 워낙 많이 버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카카오는 결국은 실적 따라간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올랐다가 예, 또 조정받고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천히 가게 된다. 자 그러면 예, 카카오는 이제 우리는 5일선 단기적으로는 5일선 그리고 또 이제 이 눌림목은 21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자 다음에 네이버는 일단 1차적인 이 저항선까지는 오늘 다 왔습니다. 자 여기 61선이 딱 있어요. 42만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 42만원 근처가 또 61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근처까지 오면은 이제 일단은 1차적인 저항선은 다 온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정확하게 요 41만 7천원까지 딱 왔죠. 아침에 딱 오고 딱 와서 올라가려 했더니 너무 위에 이 매도가 많은 거예요. 왜? 여기 이 거래량 터지면서 예, 이 깨고 내려왔던 자리요. 자 봐요. 이게 왜 여긴 줄 아세요? 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왜 41만 7천원이냐. 네이버는 참 이 지지 저항이 대단해. 지난번에 이제 40만 원이라는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 아주 이 의미 있는 이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서 제가 이 정확하게 40만 3천 원을 찍고 올라간다. 그게 떨어지는데 이거 봐요. 41만 7천 원 근처가 지난번에 지수가 폭락이 나와가지고선 떨어졌을 때 외국인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선 끌어올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게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 규제 악재가 나와서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는 이 와중에도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돈이 많이 거래가 됐던 부분이 어디냐? 바로 41만 7천 원 부분입니다. 왜냐면 봐요. 요 자리니까 요때 딱 여기 맞고선 반등을 쭉 줬잖아요. 이만큼이나. 그런데 외국인이 돈을 써가지고선 쫙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외국인의 힘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전저점이고 여기를 그때 외국인이 돈 써서 지지했던 자리니까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랬더니 막 깨면서 내려가. 왜 깨지? 그때 뭐 규제가 있대. 아이고 젠장 그러면서 손절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걸 깨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중요한 라인을 깼다는 소리는 이게 뭐예요? 지지가 깨지면 뭐걸로 바뀌어요? 저항. 그 자리가 뭐예요? 딱 보니까 딱 61선 42만 원 근처. 네, 41만 7천 원.
42만 원 안 왔잖아요. 그 아이 41만 7천 원이나 42만 원이나 예. 근처 뭐 항상 여러분들 목표가 뭐 15만 원 그러면 14만 7천 원까지 가면은 요거 3천 원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다시는 15만 원에 안 오죠. 예,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처쯤 오면 아 이게 다 왔구나 이제 보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딱 맞고 조정이 나오죠. 자,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예, 지수도 오르고 12%나 올랐어요, 오늘.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또 이제 네이버도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떨어진다, 뭐 이게 떨어진다는 이렇게 팍 떨어진다, 이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좀 내리면은 이게 떨어진다 이런 표현보다도 조정이 나와서 예, 또 일부 차익 실현이 오른 거에 대해서 요 밑에서 잡은 애들도 많잖아요. 예, 왜냐? 제가 5일선 탈 때가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익 났죠. 수익 났으니까 팔아요, 이제. 딱 저항선까지 딱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팔아. 또 이제 내려와. 그럼 21선 이제 돌려치기가 나와. 자, 5일선, 11선, 21선 예, 정배열로 전환이 되죠. 자, 그러면서 40만 원을 이제 지지를 해야지. 그렇죠? 중요한 최고 중요한 가격대가 4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올랐죠. 그다음에 오후장에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또 내일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뭐 내일 조정 받을지 모레 조정 받을지 아무튼 뭐 예,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제 21선이 40만 원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서 40만 원 지지받고 21선 지지받으면은 또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61선이 점점 내려와야지. 내려놓고 즉 61선을 41만 7천 원 이하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21선은 40만 원 위로 21선을 올려놓고 주가는 요 사이에서 놀고 있다가 21선 지지받고 61선 돌파하게 되면은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쫙 이렇게 골든 크로스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접어든다. 이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딱 하는데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은 이제 오늘은 네이버 계속 수급 좋아요. 오늘은 이제 이 일부 올랐으니까 조금 파는 물량이 있어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조금 했어요. 근데 뭐 기관도 들어오고 뭐 계속 수급적인 현황은 좋죠. 좋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도 카카오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가는데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내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간 일정표, 저도 주간 일정표에 참고를 많이 하면서 봅니다, 주식을. 자, 이 보세요. 네이버 실적 발표가 21일 내일 딱 있다고 여기 적혀 있죠. 예. 자, 뭐 그 외에도 지금 주간별로 주 단위로 드리고 있어요. 주 단위로. 월요일 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주중이라도 신청하시면 돼요. 예. 아이고 나 지금 이제 처음 봤는데 저런 걸 준단 말이야. 한다면 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주요 일정이 내일 이제 주요 일정이 내일 전기차 종목하고 2차 전지 쪽에서 갈 가능성이 있네요. 자, 요 얘기는 이따가 급등주 시간에 예, 급등주 영상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저기 일정표가 지금 뭐 주간 단위로 21일 또 22일 뭐 쭉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리포트 달라고 주간 일정 리포트 달라고 신청하시면 리포트 그냥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예, 간단하게. 그러면 드려요. 네. 그렇다면은 내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또 역대급 실적이 나오겠죠. 네이버도. 예. 지금 뭐 그 증권사 컨센서스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예.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역대급 실적.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 돈을 잘 버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규제 때문에 두들겨 맞았지만 다시 주가는 오르고 있다. 자,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이 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막 역대급 실적이야 그러면 뭐 주가 올라야 되는데 역대급 실적이야 그러면은 그래. 실적은 실적이고 주가는 떨어진다. 이 법칙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법칙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또 조정을 받고 실적에 대한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진대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은 또 오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또 실적 발표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생각이 나시죠? 예, 요렇게 실적 발표한다고
주간 일정표에 딱 써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은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전일까지 이제 또 이 전체적으로 이제 올랐는데 지수를 보시면 자, 봐봐요. 잠깐 지수를 보면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 21선까지 다 올라왔어요. 예. 일단 이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쌍바닥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반등을 다시 해서 3,000포인트 위로 이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게 요 노란 선이 21선이에요. 요 노란 선 21선까지도 다 왔죠. 21선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가 21선이 추세선이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어요. 상승으로. 근데 다이렉트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쫙 그냥 땡겨 막 쫙 땡겨. 예, 그렇게 되기 힘들기 때문에 대형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21선까지 바로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실력이지. 그렇다면 21선 맞고 떨어져 줘야 돼요. 예. 그래야 또 오른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계속 올랐으면 좋겠지만 주가는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21선까지 왔으면 또 이제 조정을 받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11선이나 5일선 지지 받고 또 이제 올라가고 21선과 이격을 좁혀놓고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조정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21선 위로 상승 출발시켜가지고 이렇게 빡 때린다고요? 막 그럴 정도로 시장이 좋지는 않죠. 예. 안 좋긴 안 좋은데 안 좋은 와중에도 이제 저점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 이제 이런 정도니까. 하지만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는 또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예. 주가가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잡게 되면 안정적입니다. 밀려도 얼마나 더 밀겠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또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1선까지 왔고 그 다음에 조정 받으면은 예. 또 한번 저점에서의 이 반등 타이밍이 돼서 21선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지수하고 연동되는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일단 5일선 위에 안착했다고 했더니 진짜 올랐죠. 자, 그리고 나서 5일선 지지를 합니다. 아직은 삼성전자는 5일선 위에 일단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 빠지거나 그런 이 폭락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오겠지만은 바닥을 다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아직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좋은 얘기를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이 지난번에 130만 주가 들어오고 어제는 또 조금 오르니까 조금 팔았는데 오늘 또 조금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의 이 관여가 최근에 그러니까 매도세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다. 조금이나마 들어온다. 자, 이러다가 이제 5일선 안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1선이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21선, 5일선이 이제 점점 이격이 가까워지면은 주가가 7만 원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해준다면은 21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가 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지금 이 외국인이 최근에 쭉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쭉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에서 조금 팔았어요. 왜냐면 21선까지 또 다 왔어요. 요 노란선. 그러니까 21선까지 왔네. 돌파를 하고는 싶은데 막바로 돌파를 못하니까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째 지금 횡보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기관에서 오늘 조금 팔아요. 그런데 올라서 조정받고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있는데 21선하고 이제 다 붙게 되면은 21선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있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닉스도 다시 2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10만 원이라는 심리적 지지선, 이 심리적 지지선을 깨고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이 10만 원을 돌파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만 원을 돌파시켜서 다시 481선 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네, 추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네, 그래서 21선은 이제 추세선이라고 부르니까 21선이 우하향하는 이 하향 추세를 돌파시켜주고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비교도 돌파시켜주게 되면은 일단 1차적인 고비는 넘기는 것이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현대차.
자, 현대차는 60일선을 넘으려고 지금 무던 애를 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도 오늘 들어오고 어제도 3일 동안 연속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일단 21선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른 종목들도 할 때 21선 위에 안착해야지 추세가 전환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자동차가 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21선 위에 이제 이렇게 딱 안착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21선 딱 찍으니까 아래 꼬리 달고 당일로 딱 반등 주면서 21선 지키겠다는 의지를 딱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딱 지금 들어옵니다. 참 대단하죠. 외국인 딱 보고 있다가 요때야 딱 눌림목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0일선을 돌파시키기 위해서 21만 원을 자꾸 이제 출하를 합니다. 자, 중요한 라인은 21만 5천 원이 지난번에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 이렇게 줬을 때, 그때 가격 전고점이에요. 이 전고점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등이 나와도 이게 반등으로 끝날 것인지, 그죠? 반등, 이렇게 봐요. 이때 나왔다가 이렇게 더 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고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 가장 중요한 요 캔들, 요게 핵심이에요. 요 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또. 그러면 그 캔들을 넘어줘야 됩니다. 이 라인을. 자, 딱 이거예요. 이 물량을 넘어줘야 돼요. 21만 5천 원대를 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0일선은 자연스럽게 넘게 되는 거죠. 자,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쭉 들어오는 모습이 그나마 현대차가 예전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죠. 자, 현대차 실적 발표는 언제예요? 현대차는 10월 26일. 그리고 기아는 현대는 26일, 기아는 27일 실적을 발표를 해요. 자, 그런데 봐봐요. 참 희한한 게 현대차, 기아차의 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우려됐다 라고 벌써 일주일 전부터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겁니다. 안 좋게 발표할 겁니다. 역대급으로 안 좋습니다 라고 실적 발표 10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 10월 달 들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0월 초에 이 코스피 지수가 이 3,000포인트 깨지면서 개폭락이 나오는 때에 현대차는 깎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때 시가총액이 44조나 되는 이 대형 종목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이 대형 종목이 이 거꾸로 오릅니다.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싹 들어오면서 실적은 역대급으로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하회할 것이다. 이런 뉴스를 갖다가 10월 달 들어서 계속 내놓고 주가는 거꾸로 올려. 그게 어때요, 여러분?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떨어져. 실적이 나쁠 겁니다. 그러면 올려. 딱 이제 감이 오죠. 반대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났구나. 이제 실적 발표하면 이제 쭉 떨어지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희한하다.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떨어져. 근데 역대급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떨어졌구나. 이제 오르겠구나. 그러고 사면 돼요. 그 사는 시점을 딱 언제라 그랬어요, 제가. 지수가 폭락이 나왔을 때. 폭락이 나오면은 반드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때 시장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반도체가 맨날 안 좋아가지고 반도체 없어가지고선 자동차를 못 만든다고 맨날 그 핑계 대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렸잖아요. 예, 4분기부터는 반도체 위기에 벗어난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막 살아난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살아나면은 주가는 이미 저 올라가 있다니까요. 예, 기대감. 지금 최고 안 좋으니까 3분기 최고 안 좋았으니까 이제 4분기 때는 좀 이보다는 나쁠 일은 없다. 이보다 나쁠 일이 없으면은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이 기대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가는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아셨죠? 자, 현대차 이 60일선 말씀드린 대로 요 전고점을 진짜 넘어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아도 오늘
뭐 잠깐 올랐다가 또 이제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렸는데 외국인의 수급은 뭐 기아는 뭐 끝내줍니다. 예, 쫙 들어왔어요. 지난번 엔벨로프 찍고 이제 반등 슈퍼 반등 나오면서 단숨에 끌어올렸는데 자 27일 날 실적 발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정고점을 자꾸 이제 못 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봐요.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저점이 점점 낮아져. 저점은. 근데 고점도 돌파를 전고점 돌파를 미세한 차이로 못 가. 그러니까 즉 직전 고점을 한 번만 딱 넘어주면 그러면 진짜 시세가 나갈 텐데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는데 이번에 실적이 어쨌든 안 좋다고 하니까 안 좋은 실적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좋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4분기 때는 기아도 직전 고점 여기 87,500원대 요 전고점 여기를 한번 돌파해 줘야 됩니다. 예. 외국인이 지금 이 떨어졌다가 오를 때 보면 이때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샀고요. 지금 엔벨로프 딱 찍고 오를 때도 여기서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요. 예. 자꾸 이제 외국인들은 사요. 기아가 이제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렇다면은 예. 여기를 이제 87,500원 전고점 돌파해서 10만 원 찍으러 다시 한번 올라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현대위아도 보면은 이제 21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봐요. 61선 중심선까지 올랐다가 직전 고점 이걸 돌파를 못 하죠. 이걸 돌파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61선 초록색 선 61선 돌파시켜 줘야 되고 또 전고점 돌파시켜 줘야 되고 예, 앞으로 앞에 게 많아요. 그래서 빨리 못 가요. 왜냐?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려야지. 자, 그래서 21선 지지를 하는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야 되는데 기관이 그동안 쭉 매수를 하다가 오늘 기관에서 빨리 못 가니까 조금 팔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외국인이 일단 받았어요. 외국인이 받아서 이제 외국인 때문에 요 지지를 21선 지지를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좋아. 왜냐? 외국인이 기관이 끌어올렸어 이만큼. 그리고 나서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또 그걸 받아. 그래서 또 올려. 또 외국인이 팔아. 기관이 사. 이런 식으로 기관과 외국인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은 좋다. 근데 개인이 관여를 하면은 별로다. 이 현대위아가 좀 쭉쭉쭉 가기 위해서는 요 개인이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개인이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이제 쭉쭉 올라갈 텐데. 자, 하여튼 이 외국인과 기관에 서로 수급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21선 어쨌든 안 깨야 됩니다. 중요한 건 21선 깨지면은 좀 별로가 돼 버려요. 예. 깨지 말고 다시 21선 위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최근에 LG화학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LG화학이 많이 올랐는데 이 LG화학이 121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악재가 나와가지고 안 좋은 얘기 막 나와서 막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뭐 안 좋다는 얘기 잔뜩 해놓고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주가를 갖다가 여기까지 떨어지기 직전 자리까지 다 올려놨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그죠? 떨어지기 직전의 자리 85만원 부분까지 오늘 딱 찍었어. 근데 오늘 이렇게 85만원까지 반등이 다시 떨어지기 직전 부분까지 정확하게 딱 올라오는 순간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리포트 상향 조정 얘기가 나와요. 120만원으로 이 LG화학을 목표가를 상향 리포트가 또 나오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죠? 참 얼마나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 떨어질 때는 뭐 목표가를 막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를 나오다가 최근에 이 LG화학이 의외로 잘 올라가네. 그러니까 갑자기 목표가 상향 120만원 딱 이렇게 얘기 나와요. 100만원만 넘어가면은 쭉쭉쭉쭉쭉 떨어졌는데 120만원 얘기를 나오면서 또 꼬십니다. 개미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삼성 SDI. 자, 삼성 SDI는 전일에 이제 이 70만원 지지하는 양봉이 나오니까 오늘은 시가가 갭을 떠요. 일단 대부분 이 코스피는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게 시가가 갭을 딱 뜨잖아요. 그럼 무조건 내려요. 뜨면 내려. 뜨면 내려. 뜨면 내려. 그러니까 그 소리는 즉 무슨 소리예요? 조금만 올라오면은 전부 팔겠다는 애들이 많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5% 진짜 5%만 먹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판다니까요. 5%가 어디냐 이거예요. 예, 5%가 굉장히 큰 이 수익입니다. 기관한테. 예. 왜냐면 제가 기관에 다니는 이 제 후배들 뭐 친구들 뭐 많잖아요. 제가 선후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어디까지 올리자 딱 해가지고 하면은 뭐 돈을 오늘 뭐 120억을 쏠게 뭐 너는 얼마 쏠래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예. 서로 다 해가지고 딱 오늘 삼성 SDI 뭐 오늘 LG 화학 잘 나가는데 합각 그래 중간에 딱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그 딱 5%. 기간도 많이 안 가요. 예, 한 1박 2일, 2박 3일. 자, 삼성 SDI 61선 75만 원대 61선 있습니다. 자, 요 근처까지 또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21선 지지하는 조정을 좀 받고 21선이 이렇게 돌려서 가야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70만 원 선 위로 안착하는 것은 성공을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70만 원 이탈하지 않고 21선 지지 여부를 21선을 찍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양봉으로 서야 돼. 예,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은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요. 예, 뭐 좋죠. 이 KB금융. 자, 오늘도 양봉이 나오면서, 야, 좀 자꾸 이제 고점을 조금씩 높입니다. 자, 수급도 역시, 오늘은 또 기관이 들어와 줬네. 기관이. 가만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싹 들어와요, 또. 예, 참 단타 치려고 또 들어온 애들이네요. KB금융도 자,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좋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KB금융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박스권 이제 돌파하는 분위기죠. 돌파하고 21선 지지하고 주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은 이제 또 저점에서 또 공략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됩니다. 자, KB금융 좋아요. 자, 신한지주 봐요. 자, 얘도 이제 똑같이 오늘 또 멋진 상승이 나와주면서 요 박스권 37,000원에서 요 4만원대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지수 폭락 나올 때나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38,000원 지지를 하고 금리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좋다. 자, 오늘 수급은 역시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32만 주나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확 끌어올렸다. 자, 다시 한번 4만 원대와 전고점 돌파해서 신한지주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 있는데 현대건설이 자, 이게 확실히 보면은 21선이라는 이 이평선이 굉장히 지지 저항의 역할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죠. 최근에 반등이 쭉 지수가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같이 따라서 올라가다가 21선을 이 이평선이 20일, 60일 중심선이 52,000원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넘는 거야. 참 저항대라는 게 이게 이래서 이 분석하는 것이 차트 분석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넘어야 될 선을 넘어야 되고 이거 여기가 막히는 선인데 그러고 나가지고 못 넘다 보면은 못 넘는구나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외국인은 자꾸 사요. 특히 현대건설의 특징은 떨어질 때 외국인이 사요.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2달째, 석 달째 현대건설 설명드리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외국인이 샀다가 오를 때는 기관이 사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팔아요, 기관한테. 자, 지금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나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이다. 개인도 산다는 거예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중간에 개인이 들어가가지고 이 주가가 지금 안 올라갑니다. 예. 자, 좀 내렸다가 외국인이 샀다가 지수가 지금 반등 나올 때에 이 현대건설은 의외로 반등을 지금 못 해주고 있어서 외국인의 매집이 좀 더 있은 후에 다시 이제 반등 나오면서 이 21선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49,000원이에요. 49,000원 이탈하면은 별로입니다. 49,000원 지지를 해줘야 되고 반등 나올 때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조정 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9,000원 지지할 것인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는 그림을 아주 이렇게 항상 차트를 보면은 참 잘 그려가요. 보면 그 뭔 말이냐?
딱 떨어져서 이제 언제 오를까 하고 보면은 이렇게 양음 이게 양음양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예, 양음양으로 딱 지지를 하는 게 보이니까 양음양이네, 올라가겠네, 아래서의 과매도. 근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21선 근처까지 왔는데 이걸 빨리 21선 돌파를 안 시키고 또 버티고 있어. 5일선에서 양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선 21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 떨어뜨리지는 않고 그렇다고 올리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21선이 내려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21선 올라타면서 올라가겠다는 그러한 심산이다. 예. 그래도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그나마 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는 하지만 계속 팔지는 않고선 있어요. 즉 이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모습은 지지하는 모습으로서는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21선을 돌파를 한번 LG전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반등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을 또 한번 이 저점의 타이밍으로 삼아서 반등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 어려운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들 계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에다가 종목명, 매수가, 평균가, 또 이 비중, 사연 이런 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에 상담 드리고, 그리고 또 주간 증시 일정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같이 신청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